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한덕수 후보라 이제 그래야 되겠네요. 이제 한덕수 출마. 그 묘하게도 말이죠. 이재명이 파기환송되는 날 이분이 대선 출마하게 돼가지고 효과가 좀 반감됐습니다. 파기환송 이 뉴스가 더 큰 뉴스잖아요. 이게 더 빅뉴스가 됐고 거기에 밀려가지고 사이드 취급 지금 받았죠. 그래서 한덕수로서는 좀 운이 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또한요, 이게 운빨이 좀 먹혀야 되는데 타이밍을 잘못 잰 것 같습니다. 아니면요, 이재명이 무죄 선고 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출마를 이때로 잡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는 한덕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물론 다른 조건 자체가 이날 아니고는 또 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기도 했습니다만, 마침 또 출마하는 날 또 그거하고 두 개가 딱 이렇게 겹쳐지니까 우리 언론도 그렇고 유튜브 안에도 뭐 파기환송 그 뉴스가 제일 큰 빅뉴스였었죠. 자, 그런 속에서 결국 한덕수 출마가 이제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등판했죠. 속보 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 임기 3년으로 단축,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성공시키지 못했던 국민 통합. 이걸 성공시키면요, 저는 감히 말합니다. 대한민국이 길이 이제 이렇게 뭐랄까 이게 추앙할 수 있는 그런 위인 반열에 올라간다라고 봅니다. 국민 통합을 성공시킨다면 건국과 산업화하면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특히 거기 단순히 뭐 산업화 그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그 전과 그 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그야말로 풍운하면서 혁명가였죠.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중시조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민주화하면 흔히 뭐 이제 YS, DJ, 양김, 뭐 그 연장선에서 이런저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 후에 이제 등판했던 노무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쨌거나 역대 대통령 기준으로는 굉장히 우뚝한 존재들이죠. 근데 한덕수 이분이 만일에 국민 통합을 성공시킨다면은 이것 또한 그 반열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임기 첫날에 개헌 기구를 띄운다. 그리고 3년 차에 총선하고 대선을 동시에 실시한 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 원래 1년으로 알려졌었는데요. 1년은 사실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3년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동훈의 그 3년하고 똑같잖아요. 한동훈, 한덕수 주장이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다만 한덕수 뒤에는 누가 있느냐, 한동훈 뒤에는 누가 있느냐, 이거에 나중에 이제 중요하겠죠. 내각제냐 아니냐, 대통령 중임제냐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뒤에 지원하는 세력이 누구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사실 1년 하고 내려오면 제일 좋은데, 그러면은 그거 자체가 대통령으로서 뽑아놓고 1년 만에 내려온다는 게 또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1년 하고 내려오면 제일 좋은 게 지방선거, 거기에 딱 맞추는 게 좋거든요. 대선하고 지방선거는 원래 같이 치러야 됩니다. 총선은 별개로 나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총선 대선을 같이 하는 거잖아. 이런 선거를 하는 게 이거는 경우에 좀 맞지 않지만 어쨌거나 시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지방선거가 2026년 6월에 있잖아요. 딱 1년 남았거든요. 그러면 딱 1년 임기하고 나가면은 기가 막히게 타이밍은 딱 맞지만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한덕수의 출마로 인해서 말이죠. 묘하게 됐습니다. 단일화를 놓고 지금 어떤 이슈가 지금 불거져 있잖아요. 한덕수의 이름에 수가 들어가고 성씨가 또 한씨잖아요. 양한이 될지 양수가 될지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김문수의 수, 한동훈의 한, 두 사람 간에 어떤 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김문수와 결합이냐, 한동훈과 결합이냐, 이게 이제 결정이 곧 납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누가 과연 승리할런지요. 자, 양수가 더 효과가 큽니다. 한동훈과 합쳐봐야 숫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아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김문수와 이 한덕수가 합쳐져야지만이 볼륨이 더 커지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1 더하기 1은 3이 되는 겁니다. 한덕수, 한동훈이 합쳐지면 1 더하기 1은 2 정도밖에 안 돼요. 큰 효과가 없습니다. 예.
자, 그걸 분명히 안다 그러면은 한덕수 쪽으로도 김문수와 결합하는 걸 원할 거고요. 그러나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오묘한 것이 이미 김문수 캠프에 사람들이 많이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한덕수 쪽에도 벌써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이들의 생각이 또 중요하거든. 후보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단일화합시다, 하지 맙시다, 막 거기서 난리가 날 거예요. 정치적 어떤 그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을 다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대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절체절명, 절대절명, 뭐 이런 어떤 한 가지 이유도 있지만 거기 캠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 후를 생각한다니까. 지방선거, 총선 이런 거. 그래서 주도권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은 단일화 한 가지만 갖고 그 사람들이 또 보진 않아요. 그래서 벌써 김문수 캠프에서도 단순히 한덕수를 받아들이기 위한 마중물이라든가 불쏘시개가 되진 않겠다. 벌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단일화 자체가 만만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쉽게 이렇게 협상과 함께 어떤 뭐 협의점이 나오면 좋은데 안 될 경우에는 밀고 당기는 지리한 어떤 협상이 또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한덕수 출마 어쨌거나 뭐 환영합니다. 이걸로 인해서요 분위기를 이쪽 이제 반명이 중심이 되는. 그리고 이재명이가 최근에 와서 어쨌거나 이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선고 당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말이죠. 이걸 계기로 여기 이제 뉴스에도 나와 있잖아요. 중도 표심이 움직이나 이겁니다. 중도 표심. 이걸로 인해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전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한덕수 효과에다가 김문수와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고 거기서 계속해서 어차피 이재명은 당선되어 봐야 오래 못 간다. 또 조기 대선이 또 돌아온다. 이재명에게 가는 표는 죽은 표다, 사표다. 이런 어떤 공세를 펼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의 지지율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 중도층이 위험한 인물이다. 저 엄청난 사법 리스크가 사실이었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대법원이 확인시켜 준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 심판하면 됩니다. 자, 그 와중에 또 이런 일이 있었죠. 민주 탄핵 급발진에 이 최상목 부총리까지도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한덕수, 최상목 다 빠진 거야. 이렇게 되면요 국무회의 자체가 무력화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갑자기 이주호가 대대행, 뭐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국정 공백 사태인데요. 전대미문입니다. 세계 어떤 나라에도 이런 게 없을 것 같아. 이런 일이. 이주호 권한 대행 첫 출근, 막중한 책임, 대선 공정선거 중점 두겠다. 자, 이 대행이 총리, 임시총리, 여기 이제 경제부총리를 또 이렇게 임명할 수 있느냐 이걸 갖고 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자, 아무튼 한덕수의 출마를 환영합니다. 자, 김문수와 금곤일척 그러면서 거대한 시너지를 만들어야 되고요. 한덕수의 존재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전라도 표를 흔들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거 안 되면요 한덕수를 갈 이유가 없어요. 한덕수가 그냥 보수표만 빼먹고 전라도 표는 못 흔든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적어도 전라도 표를요 그동안 95% 이렇게 가잖아요. 대선에서는 그거를 이재명에게 가는 표를 70% 이하로 떨어뜨려야 돼요. 나머지 한 30% 가까이를 한덕수가 갖고 올 수 있다 그러면은 한덕수가 후보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겨우 뭐 한 10% 정도, 뭐 5% 정도 이 정도 효과 있다 그러면은 큰 의미가 없어요. 과거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도 한 10% 가까이는 나왔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 정도 나왔다고요. 한덕수가 되면은 35%좀 나온다. 전라도에서만. 30% 나온다. 이 정도는 되어야 돼. 그러면 이재명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여론조사 해보면 알아요. 자, 그렇다면은 김문수 쪽에서 한덕수에게 양보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뭐 꼭 양보라는 게 그냥 뭐 갖다 바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나중에 여론조사 단일화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럴 때는 서로 간에 합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외치, 통상이라든가 외교 이런 것을 전담해라. 당신이 전문가 아니냐. 한덕수에게 그걸 패스할 수 있고 대신에 이제 김문수 쪽에서는 책임 총리 같은 그런 걸 맡아서 국내
정치를 담당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이기면은 김문수 쪽에서 이기면은 뭐 대통령으로 가는 거고요. 뭐 그런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 두 가지 이슈를 잘 조화시켜야지만이 이재명을 꺾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재명은 어쨌거나 크게 지금 이번에 한 방 먹은 겁니다. 이거는 크게 페널티를 안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지율 10%는 깎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반사 이익으로 반명 쪽에서 지지율 10%가 더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길 수 있는 지지율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역대 선거를 보게 되면은 약 한 달 전쯤에 나왔던 지지율이 이런 변화를 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요, 그대로 대선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율에서 이기면은 대선도 이긴다고 생각해도 돼요. 다른 이슈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한덕수 출마로 과연 대세가 어디로 가느냐, 이제 이걸 이제 결정하는 시간이 이제 남았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전에 이제 이재명이 이 대선 출마하기 이전에 문재인이가 그쪽에서 이제 대선 후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장미 대선 때 그때 문이 얻었던 득표 40몇 아닙니까? 41%좀 나왔거든요. 지금 이재명도 그 이상 얻기는 힘들어요. 한 40한 5% 이하, 이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반명 쪽에서 잘 이렇게 연합하고 연대하게 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